당신이 아픈 이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여러분은 발이 화끈거리고 저리는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만 되면 발이 불타는 것 같고 잠도 못 이룰 만큼 괴로운 증상을 겪어보셨을까요? 이런 증상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를 받지만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한의원을 자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이런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4세 자영업을 하시는 남성 A씨는 발이 화끈거리고 저린 증상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5월부터 증상이 시작됐어요. 쿠션 없는 장화를 신고 3일간 밭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발이 뜨겁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경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MRI, 신경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리리카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최고 용량까지 올려서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요.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지다가도 끊기만 하면 다시 증상이 심해져요. 지금은 발이 불에 타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발끝에서 맥박이 팍팍 뛰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특히 발이 지릿지릿한 느낌도 같이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A씨가 겪고 계신 이런 증상은 대표적인 말초신경병증의 모습입니다. 자, 가장 먼저 우선 말초신경병증이 어떤 질환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그 이외의 모든 신경, 즉 말초신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특히 주로 손과 발에서 시작해 팔과 다리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감각 증상으로 화끈거림, 저림, 얼얼함, 따끔거림, 시림 등이 있습니다. 마치 양말이나 장갑을 끼고 있는 듯한 감각 저하도 흔히 나타납니다. 둘째, 운동 증상으로 근력 약화, 근육 위축, 떨림, 경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신경 증상으로 발한 이상, 소화 문제, 어지러움, 배뇨장애 등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당뇨병으로 당뇨 환자의 약 50%가 말초신경병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 중독, 비타민 결핍, 자가 면역 질환, 감염, 독성 물질 노출,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는 원인 질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 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A씨가 복용하고 계셨던 리리카, 프레가발린 성분인데요.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자들이 충분한 호전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초신경병증 치료에는 리리카 등의 항경련제, 항우울제, 리도카인 등의 국소 마취제, 그 외에 진통제 등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는 대부분 그 말초신경병증의 원인을 치료하기보다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초신경병증, 발 화끈거림을 계속 유발시키는 원인이 몸 안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것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원인의 힌트는 그 환자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아파왔던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A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발 화끈거림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더 자세히 병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A씨는 10년 전에 배드민턴을 20, 30대 젊은 사람들과 격렬하게 치시다가 갑자기 숨이 안 좋아지고 심한 두근거림이 발생해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맥 증상과 함께 A씨는 평소 맥박이 90에서 100으로 갈라서 베타 차단제 계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15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A씨는 평소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고 합니다. 보호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성미가 엄청 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전화할 때도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불면증도 있어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불안 증세도 있다고 하셨죠. 이러한 급한 성격과 다혈질적인 성향은 우리 몸의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다혈질적인 성향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장기간에 걸쳐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관에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압력이 지속되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 경화와 순환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A씨의 과거 병력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부정맥 병력, 지속적으로 빠른 맥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A씨는 말초신경병증 환자이기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 환자였던 것입니다. 말초신경병증 발화끈거림은 2년밖에 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혈압 문제는 10년 전부터 쭉 A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A씨의 발화끈거림에 치료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질환과 혈액순환 장애는 말초신경병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말초신경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잘 흐르지 않는 호스처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신경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둘째, 고혈압이나 빠른 맥박은 혈관을 자극해서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게 만듭니다. A씨처럼 평소 맥박이 빠르고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받는 자극이 그만큼 더 심해지는 거죠. 셋째, 이렇게 혈관이 손상되면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 부위, 특히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이 줄어들고 각종 염증 물질들이 더 많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제때 확장되거나 수축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기고 결국에는 피가 굳어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에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말초신경은 미세한 혈관인 미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 미세혈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신경에 허혈성 손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허혈 상태, 즉 피가 모자란 상태의 신경은 비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A씨가 경험하는 발의 화끈거림, 저림, 뜨거운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염증 물질들은 직접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과 이상 감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심장과 혈관 질환이 말초신경과 연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나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말초혈관의 미세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말초신경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말초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씨는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심화상충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불이 위로 치솟아 발생하는 증상이란 뜻이죠. 황제내경에서는 모든 열증은 화를 다스려야 하고 모든 상충하는 증상은 화에 속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A씨처럼 열감이 있으면서 상충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환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울화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울화는 스트레스로 인해 기의 순환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울체가 오래되어 열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긴 열은요, 혈액을 더욱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울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밤이 되면 열이 더욱 심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A씨가 밤에 발의 화끈거림이 더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신 전체로 열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이런 관점은
현대의학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자율신경계 반응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과 맥박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말초신경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한약치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화열증으로 구분해서 치료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몸에 화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화열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이것이 다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경우 시효청간탕이나 황련해독탕 같은 처방으로 화열을 내리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재를 함께 사용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로 족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발 뜨거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 자극적인 음식들, 특히 커피와 술, 매운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개발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혈압과 맥박 관리입니다. 혈압과 맥박 관리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혈압과 맥박을 측정해서 기록하고 혈압약이나 맥박 조절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이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맥박이 갑자기 빨라질 때는 깊은 호흡을 하며 안정을 취하고 과로를 피하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질환에서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빠른 맥박, 고혈압, 스트레스가 있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한약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오늘 A씨처럼 발 화끈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